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대손사유에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과 수표가 포함된다. 있죠? 기본이잖아요. 그 다음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 원 이하 소액채권. 소액채권도 들어가지요? 충족됩니다. 맞고. 틀린 거 찾는 거죠? 맞고. 재화를 공급하는 공급일로부터 15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확정신고기한까지가 아니라 10년이잖아요. 10년. 옛날에 5년이었다가 22년 개정됐나? 그래서 이제 10년으로 늘었잖아요. 15년 아닙니다. 10년입니다. 답은 나왔고, 대손된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요것도 이의신청이 있었나 봐요. 뺄 수 있다 이거. 뺀다가 아니라 뺄 수 있다 이거 틀린 거 아니냐 이랬나 보지. 그러니까 내용은 안 나와요. 이의신청 내용은 안 나오는데 결론 뺄 수 있다 이거는 세법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뺄 수 있다라고 써 있지 뺀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이의신청 안 받아줬습니다. 결론 요거 틀린 거. 뺄 수 있다와 뺀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건 확실히 틀렸잖아요. 만약에 좀 의심스럽다 하더라도 이건 의심스러운 거 이제 틀린 게 아닌데 이건 완전히 틀렸잖아요. 이건 이의신청 여지가 없어요. 이것도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어쨌든 결론은 안 들어줬다. 세무이급에서는 이의신청에 의해서 11번, 12번 두 개가 있었나 봐요. 결론은 안 들어줬습니다. 자, 다음은 소득세. 소득세의 특징으로 옳은 거, 맞는 거네요. 맞는 거. 자, 소득세 과세기간. 과세기간은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가 아니잖아요. 소득세는 무조건 1월부터 12월이죠. 단 사망했거나 출국했을 때만 달라지는 거지. 부가세하고 다르죠. 부가세는 뭐 사업 개시 또는 종료 이런 거 폐업에 따라 다르죠. 개업이나 폐업에 따라.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 거주자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의 거소지가 아니라 주소지가 원칙이고, 그 다음 소득세의 종합과세제도에 의함으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 아니잖아요. 분리과세 있고 종합과세. 저기 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에서 분류과세죠. 그죠?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분리과세 있죠. 분류과세. 분류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고 분류입니다. 분류. 종합소득의 뭐죠? 2배 4근 연기. 말이 안 나와. 2배 4근 연기. 어쨌든 이것도 틀렸으니까 답은 4번이겠죠? 자, 소득세는 개인별입니다. 개인 단위입니다. 개인 단위. 부부 합산, 가족 합산 아니죠? 아주 옛날에는 부부 합산이 있었어요. 자, 됐죠? 소득세의 특징. 자, 그 다음은 요즘에 이제 원래 전산세무에서는 계산 문제가 사실 거의 안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좀 나와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로 이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문제 제가 또 잘못 넣었네. 이거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종합소득금액. 이게 나왔네. 종합소득금액 잘못했어요. 제가 엉뚱한 거 갖다 놓았네.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찾는 문제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니까 2배 4근 연기 조금 아까 했던 거 2배 4근 연기예요.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죠.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 그래서 요거에서 5,200 됐죠? 자, 이거는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잘못해서 그래요. 저 다음에 요거 15번 문제를 잘못 넣었네. 그리고 이 문제가 참 이번 시험에 거시기였죠. 좀 거시기.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 게 처음이죠.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이거를 세무이급에 나온 자체가 처음이죠. 교재에 이건 없죠. 없어서 죄송한데 우리 교재의 기본 원칙은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범위. 그러니까 범위를 벗어나서 범위가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 시험 수준에 맞는 일반적인 건 책에 다 넣었지만 이렇게 새로운 거 나오면 참 깝깝합니다. 깝깝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진짜 세법책 보셨어요? 진짜 세법책 이런 책 세법만 이래. 세법만 이만한 책을 우리가 또 그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이런 건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오지도 않았고 일반적으로 세무이급에서 이렇게 원천징수 식 이런 거까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없어서 이게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죠. 틀리라고 낸 거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앞으로는 또 이런 내용도 또 공부를 해야 되나 싶은데 깝깝하지요. 그렇게 따지면 세무이급 우리는
지금도 이론이 많다, 어렵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런 걸 집어넣으면 이제 깝깝합니다. 어쨌든 근로소득 원천징수식이 틀린 걸 찾는 건데, 자, 11월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12월 말까지 지급을 했다. 그럼 12월 말일 날 원천징수하는 거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1월 30날에 지급했다면 원천징수는 1월 달이냐? 아니다. 12월 말 기준. 즉 1월부터 11월까지를 1월부터 11월까지를 만약에 지급하지 않고 늦게 지급했어. 그럼 12월 말까지 지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12월 31일 날 원천징수하는 걸로 합니다. 결론은 이게 틀린 거고요. 그 다음 12월 귀속근로소득을 24년 1월 달에 지급했다. 12월 건 1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면 12월 31일 날 원천징수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12월 달 걸 1월 달에 줬다면 1월 말일 날 원천징수하는 걸로 합니다. 근데 12월 귀속되는 근로소득을 3월 달에 지급했다. 월급을 이렇게 밀리면 요즘 그만둘 텐데, 그죠? 3월 30일에 지급했다 그러면 2월 말, 연말정산 2월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2월 말에 원천징수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다루지도 않았던 내용이라 처음 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면 지금보다 세법량이 훨씬 더 늘어야 되는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까지 넣자니 안 그래도 많은데, 그죠? 안 그래도 많은데 일단 이 부분은 교재에 없었는데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세법이 다가 아닌 건 아시잖아요. 원래 세법은 진짜 있다만 해요. 있다만 한데 이거를 우리 세무이급 수준에 물론 법인세나 국기법 이런 거 다 빼도 소득세 이것만 해도 원래 그 책에 몇백 페이지인데 그걸 우리가 몇백 페이지 다 그대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빠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종종 요즘에 일부러 내는 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마지막 문제는 없었던 내용이라 요거 보고 한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은 총 2개가 있었는데 받아들인 건 없었다. 그리고 실기나 이론 이번 시험에 특별히 뭐 많이 어렵다든가 이런 거는 잘 안 보이죠? 이론에서는 요 문제 한 문제가 이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게 나왔으니까 아마 좀 느낌적인 시험장 가서는 우리가 좀 느낌상으로는 좀 어려웠다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닥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다는 점. 그래서 이런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범위를 일반적인 출제 범위를 벗어난 뭐 범위가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툭툭 가끔 한두 개 튀어나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까지 다 대비하려면 사실은 지금보다 공부 양이 2배 이상 돼야 됩니다. 공부 양이 범위만 해도. 근데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가정하고 나머지는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진짜 공부를 위해서라면 이제 세법개론책 이런 걸로 공부하는 게 맞고, 근데 우리 전산세무는 아무래도 실기 위주 시험이다 보니까 중간에 한두 개 빠지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세무2급 교재 아마 다 갖다 놔도 내용이 다 나온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존의 출제 범위라는 게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교재를 집필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책이 중간중간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뭔지? 자, 이런 것들 이 15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풀 수 있게 대비가 돼 있어야 우리 다음 시험에 합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준비 잘 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합격하시고 합격 후에는 꼭 후기 좀 남겨주세요. 제발요. 자, 그래서 111회 세무이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